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도 저 얘기는 실화가 아니길 늙은이의 바람은 늘 그렇게도 어긋났습니다. 미처 오늘은 글로 적고 싶지 않았던 2025 부모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합니다. 반지하 창문 아래 오래된 소금기. 비가 오지 않아도 창틀은 늘 젖어 있었다. 골목을 휘돌아드는 바람이 먼지를 밀어넣고 빗물 아닌 배수의 냄새가 햇빛 없는 방에 오래 머물렀다. 창문 바로 아래 사람 발목 높이에서 세상이 오갔다. 발 뒤꿈치 소리, 자전거 체인 소리, 택배 기사님의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라는 낮은 목소리. 그보다 더 아래 차갑고 낮은 곳에서 영부는 종종 이름을 불러보았다. 영부나 누가 불러주지 않으니 스스로라도 불러야 존재가 또렷해지는 것 같아서. 아들 집에서 나오던 날 며느리는 말끝을 고르고 있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애들도 크고 방이 너무 좁아서요. 어머니도 조용한 데가 좋으시잖아요. 몇 달만 우리 사정 좀 나아지면 다시 모실게요. 아들은 그 말 뒤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회사에서 돌아온 얼굴은 늘 피곤했고 손목에는 빨갛게 눌린 시계 자국이 있었다. 영부는 그 자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정과 애들의 잠을 떠올리면 자신이 판자처럼 얹혀있는 기분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 내가 잠깐 나가 있자. 뭐 잠깐이면 되지. 잠깐은 겨울을 지나 봄을 3번 바꾸었다. 반지하를 소개해준 복덕방 사장은 살던 사람이 급히 지방 내려가서 비웠다고 했다. 곰팡이를 페인트로 덮은 벽은 하루만 지나도 다시 희끗해졌다. 영부는 벽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덮인다고 없어지는 게 어딨다냐. 작은 달력을 벽에 붙이고 아들이 들를 날을 동그라미로 쳤다. 첫 달엔 동그라미가 3, 다음 달엔 하나, 그 다음 달엔 전화만 1번. 어머니 요즘 회사가 알지. 힘든 시기라잖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럼요. 어머니는요? 나야 뭐. 나한텐 시간이 많아. 천천히 먹지. 시간이 많아진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후가 길어지면 창문을 통해 골목에 신발들이 보였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영부는 한동안 라디오를 틀었다. 뉴스에서는 명절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나왔다. 기자의 멘트는 비슷했다. 발견이 늦어져라는 문장이 흐르면 라디오를 껐다. 말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봄비가 오던 날 윗집 배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또르르 떨어지는 물방울이 양동이에 부딪혀 작은 북소리를 냈다. 영부는 밤새 양동이를 비웠다. 새벽에 며느리에게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 괜찮아? 라는 답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대신 아침이 되면 현관 앞 신문을 한 장 더 챙겨와 말렸다. 글자가 번진 면을 펼치면 사람이 사라진 자리 같은 얼룩이 남았다. 여름 초입 반지하엔 햇빛이 하루에 딱 18분 들어왔다. 그 시간만큼은 영분도 창턱에 팔을 개고 세상을 위로 올려다보았다. 골목 끝 분식집에선 떡볶이 냄새가, 편의점에선 박스 뜯는 비닐 소리가 났다. 그 모든 소리의 끝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달린 목소리가 있는 것만 같았다.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자신을 한 번도 향하지 않는다는 걸 견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버티는 법을 오래 배웠으니 가을이 깊어갈수록 영분의 손끝이 저려왔다. 작은 약 봉투에는 굴림체로 날짜가 찍혀 있었고 달력의 동그라미는 더 이상 새겨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다 말았고 아들은 야근의 밑바닥에서 자주 눌러 끊었다. 아들이 눈을 감을 때마다 어머니의 반지하 방이 검은 막처럼 떠올랐지만 그는 기어이 눈을 감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라는 변명을 입안에서 굴렸다. 11월의 어느 토요일 라디오에 손을 뻗던 영부는 카펫 모서리에 발끝을 걸었다. 세계가 옆으로 기우는 느낌과 함께 툭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박혔다. 팔꿈치의 통증이 엄청났고 뇌 안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났다. 바닥은 체온을 빨리 훔쳐갔다. 여느 때처럼 스스로를 불러보았다. 영분아. 방은 대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침대 옆 손 닿지 않는 곳에서 작은 빛만 깜박였다. 그 빛도 몇 시간 후 꺼졌다. 그 시각 뉴스는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도시 외곽 반지하에서 홀로 지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집 우편함에는 고지서와 전단지가 가득했고 전기수도 사용량이 0에 가까워지자 검침원이 이상을 감지해 신고했습니다. 화면은 어둑한 계단, 눅눅한 벽, 그리고 비닐장갑 낀 손이 문을 여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기자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가족이웃과의 단절, 만성질환, 경제적 곤란이 겹쳐지면 고독사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발견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사례도 있어 지역사회, 조기 발견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자막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흘렀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 통계청 65세 이상 비중 20 넘겨. 화면이 전환되며 마을복지센터 직원이 말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었고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30를 넘어섰어요. 연락망이 끊기면 진짜 빠르게 안 보이게 됩니다. 도시가 너무 커서요. 그 말의 끝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7달이 지났다. 문틈에는 전단지와 고지서가 겹겹이 낀 채 눌어붙었다. 여름의 소금기가 사라지고 가을이 다시 왔다. 이웃은 몇 번인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냄새를 핑계 삼아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확인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열쇠공이 왔다. 문이 열릴 때 고무 패킹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3평 남짓한 방에 남은 것은 마른 히터, 구겨진 이불 그리고 달력. 11월 토요일이 빈 동그라미로 남아 있었다. 아들에게 전화가 갔다. 그는 회의실과 회의실 사이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한 손으론 문서 파일을 쥐고 있었다. 네? 어디라고요? 어머니가. 그의 목구멍은 오래 엉켜있던 무언가를 삼키려다 걸린 사람처럼 움직였다. 며느리는 식탁 의자를 잡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잠깐만 그게 언제부터? 답은 숫자 몇 개였다. 7달. 그 숫자는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냉장고 문짝을 스치고 아이들 사진을 지나 한때 어머니가 걸어 걸레질을 하던 자리를 밟았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영분을 알던 이웃 둘이 왔고 분식집 사장이 떡볶이를 가져왔다. 아들은 빈소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았다. 김영분. 이름을 다 말하자 눈물이 흘렀다. 며느리는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웃음을 보며 두 손을 맞잡았다. 몇 달 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 그제야 몸으로 알았다. 허리 밑둥이 꺾이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뉴스가 이어졌다. 어떤 도시는 스마트 플러그로 전기 사용 패턴을 감지해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방문하는 체계를 돌렸다. 어떤 구청은 안부 문자에 답이 없으면 봉사자가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역 경찰은 검침원, 택배기사, 편의점 사장과 연락망을 엮어 우편물, 적체압, 취체납 같은 신호를 묶어보는 골목 레이더를 세웠다. 한 사회부 기자는 프로그램 마지막 멘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누구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만드는 일입니다. 고독사는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오래오래 켜져 있던 경고등입니다. 유튜브에선 또 다른 장면이 흘렀다. 어떤 장례 지도사는 무연고 장례 브이로그에서 빈 영정틀을 조심스럽게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분이 남긴 건 전기요금 고지서와 약 봉투뿐이네요. 옷장은 여름 셔츠 3장. 그래도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댓글엔 나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 한 번씩 안부 여쭙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달렸다. 또 다른 채널에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골목을 걸었다.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 반찬 도착했어요. 내일은 병원 같이 가요. 그 영상 아래엔 자막이 떴다. 연락 두절 3일 안부 확인 방문.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며 자신 동네의 반지하 창문을 처음으로 내려다보았다. 어느 영상은 사연을 읽어주었다. 시어머니를 잠깐 반지하로 보내고 그 사이 우리도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마음이. 어머니 전화를 피하던 날들이 돌아와 밤마다 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댓글에선 누군가 답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이든 내가 아는 어르신이든 한 명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시작이에요. 화면에 흐른 자막이 느리게 지워졌다. 시작은 작아도 돼요. 아들은 늦게야 반지하 창문 앞에 앉아본다. 팔을 창턱에 괴고 세상을 위로 올려다본다. 발목 높이에서 보이는 것들 발뒤꿈치 소리, 자전거 체인 소리, 택배 기사님의 낮은 목소리 그 사이로 너무 늦어버린 이름 하나가 섞여 흐른다. 그는 입을 열어 겨우 아주 천천히 그 이름을 부른다. 영분아. 그 이름은 이번엔 방 안이 아닌 그의 가슴 안에서 대답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래도록 끊기지 않고 그를 따라다녔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도, 야근 후 텅 빈 버스에서도, 회의실 흰 조명 아래서도. 그는 회사의 가족 돌봄 휴가 공지 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주말마다 가까운 구청 게시판을 검색해 나눔 반찬, 안부 확인 봉사 모집 글을 찾아봤다. 전화기를 들어 낯선 번호로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상대는 웃으며 말했다. 있죠. 늘 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첫째 주 수요일 윗집 할머니 안부 전화. 둘째 주 토요일 동네 경로당 바자회.
셋째 주 월요일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 포장. 흔들리는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그라미들이 흩어지던 시간을 다시 엮었다.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 반지하 창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인사는 골목 공기를 조금 덜 눅눅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창문에는 다시 조용한 보금자리라는 문장이 깔끔한 글씨로 붙었다. 누군가는 그 방을 지나치며 나쁘지 않네 하고 말했다. 그 즈음 신문은 작은 코너를 마련했다. 이웃의 안부를 묻는 날. 사회면 구석에는 짧은 기사들이 자리했다. 전기 사용량 급감 신호로 80대 고립 가구 조기 발견. 동주민센터와 검침원 공조.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마다 창문 조명 꺼지는 반지하. 신고 휴대폰을 충전할 힘도 없었다는 할머니 병원 이송. 마을버스 기사. 막차 종점에서 잠든 노인에게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묻고 연락망 연결. 통계는 아주 느리게 나아졌다. 어떤 해에는 늘고 어떤 해에는 줄었다. 화면 아래 자막은 여전히 딱딱했다. 지자체 고독사 예방 예산 확대. 상시 방문 IoT 감지망 확대. 1인 가구 정책 생애 주기 맞춤형 전환. 그러나 기자의 목소리는 전보다 덜 낯설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의 이름을 이제는 시청자도 하나 이상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우편물 적체, 악취, 벌레 급증, 전기수도 장기 체납이 보이면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세요. 빗금으로 나열된 신호들 사이 작은 문장이 따라왔다. 이웃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맨 아래 연필로 누군가 적었다. 3층 박 여사님 월요일마다 국거리 드림. 이 문장들은 조그맣고 허술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었다. 영분이 떠난 반지하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방 한쪽에 작은 스피커가 놓였고 문고리에 안부 스티커가 붙었다. 스피커는 매일 아침 물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문고리의 스티커는 QR코드로 동주민센터와 연결되었다. 이 시스템들이 모든 걸 구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겨울과 봄 사이 그 18분의 햇빛이 들어올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용기를 주기도 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많은 창문이 낮게 빛났다. 그중 몇몇은 아무도 모른 채 어둠에 잠겼다. 그런 날이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영분과 같은 이들의 이름이 바람을 타고 울렸다. 괜찮아, 여기 있어. 아무도 못 듣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다. 누군가를 향해 내민 손이 허공만 안을지라도 그 손의 모양을 기억하는 일이 문틀의 상처처럼 달력의 동그라미처럼 도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집에서도 아주 작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알람 하나. 이번 주 안부 전화. 메모 한 줄. 반지하 창문 아래. 이름 하나. 영분. 이 소리들이 서로를 찾아가면 뉴스의 마지막 문장도 언젠가 바뀔지 모른다. 발견이 늦어져에서 미리 찾아가로. 그 문장은 누군가의 생을 오래 더 붙들 것이다. 아들은 가끔 회사 엘리베이터 안 거울을 본다. 그의 손목엔 여전히 빨간 자국이 남아있다.
그는 그 자국을 가만히 문지르며 중얼거린다. 잠깐은 없다. 그 말은 결심이었고 사과였고 다짐이었다. 며느리는 부엌 달력에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린다. 토 십시 골목 인사. 아이들은 따라 쓴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을 부르기. 누군가는 여전히 묻는다. 도시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답은 복잡하고 느리다. 돈, 건강, 외로움, 체념, 부족. 하지만 그 답의 시작은 간단할지 모른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기다리는 일. 발목 높이의 창문을 향해 한 번 더 몸을 숙이는 일. 그리고 몇 달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일. 그 작은 시작들이 모이면 통계의 숫자도 뉴스의 멘트도 유튜브의 제목도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반지하 창문 아래 오래된 소금기는 쉽게 마르지 않지만 누군가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사라졌다. 마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사람의 얼굴이 또렷해지듯이. 그리고 그날 골목 끝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번엔 아주 작게나마 어딘가에서 대답이 흘렀다. 응.